안녕하세요. 호호아씨의 마음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우유곽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책 안에 최규상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짧게나마 들어보시고 마음의 공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것만 유머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유머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는 단지 사람들을 웃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것만 유머가 아닙니다. 유머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답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통해 남을 웃기는 비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그냥 방송 개그 프로그램 보러 가세요. 저는 유머를 통해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닥쳤을 때 어려움이지. 1년, 2년 뒤에 보면 100% 축복입니다. 저는 2003년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저뿐 아니라 제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머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가장 멋진 유머 소재가 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혀가 짧습니다.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지만 이것이 저에겐 엄청난 콤플렉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넌 왜 혀가 짧으냐, 왜 말을 어버버 하느냐 하는 말을 수시로 들었고 급기야 어느 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저의 상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제 약점을 익살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 앞에서 제 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혀가 짧습니다. 혀가 짧다 보니 좋은 게 많습니다. 저는 혀가 짧아서 한 번도 제 혀를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제 혀는 겸손합니다. 덕분에 저는 제 혓바닥을 누구를 밟는 발바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올려주고 세워주는 손바닥처럼 씁니다. 유머의 휴머니티입니다. 나를 인간답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유머인 것이지요. 유머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짧은 혀 사건 이후 저는 저의 약점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유머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주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자신은 목 짧은 것이 평생 콤플렉스였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놀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은 목이 짧아서 목도리가 필요 없다는 유머를 10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머리 사장님께서는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대한조명협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은 전 여러분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떨어진 돈을 더 빨리 주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올해 저는 21살입니다.
나머지 2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약점 혹은 특별함이 없는 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놉니다. 세상은 원래 잘 나가고 원래 잘했던 사람의 스토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 가난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에겐 큰 경쟁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절대 긍정의 힘이 유머입니다. 지금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그 약점을 유머로 가지고 놀아보세요.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유머로 성공한 유명인 중에 링컨과 처칠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못생기기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합동조사를 할 때 상대국 후보가 링컨을 몰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링컨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상대방 후보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리 두 개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지금 이 자리에 들고 나왔겠습니까? 처칠 또한 혀가 짧은 약점을 승화시켰습니다. 혀가 짧아 말을 잘 못했던 처칠은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정치인 중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설을 짧게 하는 방법을 통해 그 유명한 연설을 후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단점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 단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우리에게 유머가 허락되었어요. 상대방을 희화화해서 남을 웃기는 유머 아닌 이것을 우리는 명품 유머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유머 기법을 알려달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법을 강의하는 것이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 아니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유머 철학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머는 관광이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관광의 어원은 관국지광입니다. 관국지광. 말 그대로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인 것이지요. 그 나라의 얼과 사상과 문화를 보는 것이 면세점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관광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관광하듯이 그 사람의 빛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빛으로 보는 것이 국내 관광이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속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해외 관광입니다. 유머 감각은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어휘력, 문장력 같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을 력이라고 하듯이 힘써 행하면 얻어지는 유머가 유머력인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유머력입니다. 력은 반복의 결과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독한 몰입이 있어야 해요. 저는 5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앞에서 유머 하나씩을 하자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엄청난 빚을 지고 밑바닥 생활을 할 때였죠. 아침마다 유머를 하는 내 노력에 아내가 웃어줄 때 자신감을 얻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니, 뭔데? 올라가용. 이런 썰렁한 개그에도 아침마다 웃어주는 아내는 정확히 1년 후 유머 강사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어요. 유머력을 키우려면
H&P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유머의 프로가 된다고 해봐요. H&P 마인드는 바로 한 놈 패기 마인드입니다. 두 놈이 아니라 정확히 한 놈만 패는 것이죠. 일단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 하나를 반복합니다. 유머를 잘하려면 썰렁한 유머라도 외우고 써먹으려고 하세요. 이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기초가 탄탄해지고 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개의 유머만 구사하고 잘 정리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유머를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것은 대단한 특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하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일본어를 다 떼고 나왔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장교 한 분이 일본 군사 잡지와 일본어 사전을 주더니 번역하라고 임무를 주더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영어 공부도 매일 조금씩 했죠. 전역할 때 보니 일본어와 영어 단어 수거 노트를 7권이나 외웠더군요. 그때부터 신념이 생겼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하면 프로가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한놈 패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무엇보다 한놈 패기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되는지, 얼마나 삶의 자신감을 가지는 뿌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많은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내 삶의 신념, 내 삶의 희망, 내 삶의 신뢰, 내 삶의 책임감, 내 삶의 목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어떤 로드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호아씨의 마음보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